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는 27명 발생했습니다. 전날보다 10명 이상 줄었고요. 특히 대구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들어서 줄어든 신규 환자 수를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하면서도 조용한 전파의 시기일 수 있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위원님, 오늘 네네. 신규 확진자 20명대 괜찮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50명 미만으로 가는 걸 굉장히 원했고 또 27명이라는 숫자는 나름대로 30명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조용한 전파자의 어떤 기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방역 당국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확진자 수는 1만 450명입니다. 그리고 아마 외국에서 돌아오는 이제 그 유학생들의 수 때문에 서울에서는 이제 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의정부 성모병원 집단 발생 사례 등으로 이제 경기권에서 9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숫자는 대구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이제 제로.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사망자께서 4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다음에 유가족에게 심심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 30명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를 둬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저께 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조용한 전파의 시기가 온 것 아닌가? 그래서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용한 전파의 시기라는 게 뭡니까? 약간 좀 으스스한 느낌도 좀 들어요. 예. 일단 뭐 30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뭐 다행이기는 한데요. 이런 그 환자 수의 감소는 1, 2주 전에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1, 2주 전에 상당히 강하게 잘 하고 그랬죠. 있었었고, 다만 그때도 한 100여 명 발생을 하니까 지금 이제 연장이 됐는데, 지난 주말 보시셨지만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외출도 하고 또 사람 많이 몰리는 데서 갔었고, 최근에 발생 양상들이 이런 유흥업소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저희가 상당히 걱정하는 쪽에서 이제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언제든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요새 최근에 대부분 이제 해외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됐었고, 최근에 전파되는 장소들이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은 쪽에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유흥업소든 뭐 학원이든 이런 데서. 그러니까 거기서의 문제들이 젊은 사람들이 증상이 가볍다 보니까 본인의 증상에 대한 자각증을 잘 못하는 사이에 이미 여기저기서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어서 무증상으로 숨어 있는 사람 지금 많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증상이 가벼워서 병원에 안 가거나 그래서 선별진료소를 내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게 집단 발병의 그 원인으로 제공되면 또 여러 명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긴장해서 일단 지켜보자. 또 느슨해지면 또 뭐 요새 환자도 없는데 나 증상 별로 심하지 않은데 내가 꼭 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늘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느슨해진 분위기 자체 때문에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슨해질까 봐 당국에서 또는 전문가들께서 약간 겁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도 위험은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가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게 이제 미국이나 이태리에서 발생했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환자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이제 좀 안심하고 있다가 근데 조금 늘어나는데 하면서 갑자기 이제 진단 늘리고 이러면서 갑자기 수많은 환자 확 증가됐던 것들을 저희들이 봐왔었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우리가 또 이제 약간 느슨해진 틈을 타서 이제 그런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늘어났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예전에 한 4, 5일 동안 확진 환자 안 나타나서 상당히 좀 이렇게 느슨해졌다가 그러고 나서 29번에 31번 환자 딱 발생하면서 갑자기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 가지 우리들이 경험했었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나 보건당국에서도 오늘 1차 생활방역위원회 열었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그 위원으로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생활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부터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브레인스토밍 중심으로 여러 의원들이 자기 생각했던 바들을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에 대한 판단. 네. 근데 이제 판단에 대한 근거나 아니면 혹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한번 심하게 유행을 하고 좋아진 국가가 몇 군데 없고요. 그렇죠. 그나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싱가포르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갑자기 막 환자가 증가를 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했었던 면모들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면모였고, 또 생활방역이란 단어 자체가 단순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건지 완화하는 내용인 건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부분들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꿔서 뭔가 좀 창의적인 형태의 일상적인 삶을 좀 변형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다 동의를 하지 못한. 그러니까 생활방역이라는 게 아직까지 확립된 개념이 아니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는 지금처럼 어디 뭐 모이는데 가지 않고 이런 거는 좀 풀어주고 네. 마스크는 끼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손 위생 철저히 하고 이런 정도로 조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 수준은 조금 더 뛰어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특히 오늘 이제 뭐 역학하시는 감염 전문가나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들을 역학회 쪽에서 한번 해봤더니 우리 국민들이 한 75% 정도가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말 잘 지켰다. 그래서 지금의 유행을 잡은 게 맞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네. 만약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50% 정도, 이제 인구의 한 절반 정도만 지키고 절반을 안 지키는 상황이 되면 한 뭐 가장 이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거지만 뭐 많게는 한 4만 명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 현 상황을 보는 시각들이 많이 다르긴 했었습니다. 지나친 공포를 가지면 안 되겠지만 지금 단계는 분명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네. 지금 방심하면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다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이 생각은 꼭 하고 있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를 찾는 새로운 검사법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취합검사법은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소속 3개의 의료기관이 협업하여 프로토콜을 제작하였습니다. 650회 시험을 통과 평가 결과 10개의 검체를 혼합하여 시험하여도 개별 검체 대비 96% 이상 민감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요양시설 입원자 등 증상이 없는 감염 위험군에 대해 질병감시 목적으로 시행할 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걸 한번 좀 풀어볼까요? 지금 이 취합검사법, 영어로 보니까 풀링이더라고요. 풀링 검사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풀 안에다가 여러 개를 다 집어넣고 한꺼번에 검사를 하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96% 정도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저도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랐을 때 좀 엉뚱하게 인터뷰를 해서 진단검사의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혼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제 좀 위기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서 이런 시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단 기계 또는 인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체를 10명을 채취해서 10명 거를 이제 모아서 그거를 이제 한 키트에 넣고 돌려서 그 10명 중에 만약에 10명이 다 음성이면 10명 음성으로 끝나는 거지만 그중에 한 명이 양성이면 이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양성이니까 그 10명에 대해서만 다시 돌리면 되는 거죠. 만약에 1000명을 돌렸는데 만약에 1000명을 돌렸으면 100개를 돌리잖아요. 100개에서 그렇죠. 10개씩 묶어서 100개를 돌리는 100개를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가 양성이면 그 10명에 대해서만 추가 검사를 하니까 실제 검사는 10명만 돌려도 되니 1000명을 돌리지만 110개만 키트를 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키트도 아끼면서 대규모 선별을 할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냥 하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모의 상황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96%의 정확도면 사실 개별 한 명씩 돌리는 정확도에 육박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생각보다 사용되고 여러 논문에서도 이런 이제 대규모에 대한 선별을 할 때는 사용 가능하다라고 이제 논문이 여러 개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 키트가 부족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 이거 지금 실제로 이렇게 풀링 테스트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이제 시약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정말 부족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어떤 특정 고위험군에 있어서 혹시라도 발병자가 이제 확인되지 않고 숨어 있을 때 전수조사의 목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그래서 이제 이런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혹시 뭐 군대를 입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비슷한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려 했었습니다. 예방 차원의 검사에 네.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무증상자들은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하는 거는 시간도 많이 들고 네. 노력도 많이 드는데 네. 한꺼번에 검사해서 음성만 제껴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증상이 좀 있는 사람,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쓰면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의심 증상이 많은 상황에서는 뭐 10명, 100개를 돌렸는데 1000명 돌린다고 100개를 돌렸는데 그중에 다 나와버리면 검사를 2번씩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던 방식대로 계속 진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발병자가 적겠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고위험군이라든지 뭐 군인이라든지 네. 이런 데를 선별할 때는 이런 방법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당국에서는 요양병원 같은 네. 뭐 의심은 감염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증상은 없는 곳 네. 여기 전수조사할 때 지금 써보겠다라고 얘기한 것 네. 같고 우리도 군에서는 4개 정도 검체를 한꺼번에 풀링 네. 테스트하는 거는 이미 했었어요. 했었죠. 그죠? 대구에서 네. 입대하는 사람 대상으로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진단키트가 아직 모자란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는 수도권 확진 사례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해마을 칵테일바 여기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공익적 차원에 의해서 그냥 칵테일바 이름을 그냥 말을 하고 이제 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해 마을에 있는 칵테일바 이름은 리퀴드 소울이라는 이제 네. 칵테일바였는데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칵테일바 사장이라고 하죠. 주인이 이제 확진되고 네. 그 배우자도 확진되고 그 직원 그리고 거기에 원한 손님, 그 손님의 친구까지 지역 전파의 어떤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줄줄이 과연 있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에 네. 대한 모습이 보이고 지금은 아마 그 근처에 있던 이제 역학 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295명이 접촉을 했다라는 결과에서 168명은 좀 이제 295명을 조사했는데 168명은 음성이 나왔고 127명은 지금 계속해서 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접촉자가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전달 경로가 감염 경로가 그 길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들어보니까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언론에서도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착오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 칵테일바 주인이 감염이 되는 것은 그 주인의 배우자로부터 감염되었다고 승무원이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거의 승무원이라서 그렇게 외국으로 왔는 그 승무원인 그 부인으로부터 감염이 되었고 그 주인이 이제 직원에게 감염을 시키고 칵테일바 이제 종업원. 예, 종업원에게 네. 감염을 시키고 손님에게 감염을 시켰는데요. 이 손님이 지금 이제 공부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에 있기 때문에 이 손님이 어떤 이것도 그냥 공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단기 학원에서 4시간짜리 단기 특강을 들었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수험생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밀실이고 밀접 접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같은 공간 속에서 처음에는 학원에서 이 노량진 학원에서 그 확진자가 나왔다고 네, 상당히 발칵, 놀랐었는데 예. 그 걸린 장소가 설해마을. 그렇죠. 설해마을에서 저 종업원하고 손님이 걸렸고 그 손님이 이제 학원에 잠시만요. 가서 지금 정은경 본부장 올라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오늘 정례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50명이며 이 중에 해외 유입된 사례는 869명이고 내국인이 91.9%입니다. 이 중 7,117명, 66.9%가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사례는 27명이었고 격리 해제는 144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어제는 4분이 추가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81.8%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고 현재 조사 및 분류 중인 사례는 약 9.8%입니다. 어제는 서울 지역에서 신규로 5명이 보고가 되었고 경기 지역에서는 9명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가족 간의 집단 발병이 보고가 되어 7명이 추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4명이었습니다. 최근 2주까지의 주요한 전파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 및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가 전체 발병 사례의 54%였고 병원 및 요양병원 등과 관련된 사례가 30.4%로 두 가지의 감염 경로가 주된 그런 감염 경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는 5명이었고 유입 국가는 유럽이 2명, 미주가 3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해외 유입 환자가 869명이고 이 중에 내국인은 91.9%, 외국인은 8.1%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집단 발병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주재 주점의 리퀴드 소울과 관련해서는 4월 8일 확진자 중 1명이 추가적으로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4월 6일 이후에 현재까지 5명이 확진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기 평택시의 와인바인 언와인드와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18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신규 확진자 1명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던 중 가족 3명과 직장 동료 1명에서 추가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신규 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 및 접촉자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격리 해제 이후에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 91명에 대해서 역학적, 임상적 특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고된 경북 봉화군 소재 푸른 요양원에서는 확진자 격리 해제 후에 시행한 검사에서 4월 6일 이후 11명이 추가적으로 재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 및 지자체의 즉각 대응팀이 공동으로 감염력이 있는지 전염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분리 배양 검사, 혈액 항체 검사 등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사례 이후에 가족 간의 전파 사례가 일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자께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하는 등 그런 자가격리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4월 5일부터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건강,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자가격리를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주말입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실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밀접한 접촉은 다 이렇게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내에서의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4월 12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연기하거나 온라인 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종교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진행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발열 여부에 대한 확인, 그리고 참석자 간의 거리 두기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유흥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전파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감염 위험성이 높고 특히 젊은 사람들의 감염 노출의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의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투표소에서 대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은 가급적 투표소에 동반하지 않는 게 안전하겠고요. 투표소 가기 전에는 꼼꼼하게 손 씻기를 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를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투표소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를 받고 또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하고 장갑을 착용하는 것을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투표소 안 밖에서는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의 거리를 두기를 공고드리고 또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표를 하러 가서 발열 체크하는 과정에 발열이 확인되신 분들은 임시 기표소에서 별도로 투표를 해주시고 투표 후에는 필요하면 선별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귀가하시면은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여 안전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 네, 정은경 본부장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강조했고요. 오늘 사전 투표 관련해서도 투표 요령 또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브리핑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아까 그 설해마을 리퀴드 네네. 소울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아까 감염 경로를 말씀해 주셨는데 PC방까지 지금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직원 종업원이죠. 네. 그 종업원이 이제 다시 PC방까지 갔는데 이수역 근처. 예, 이수역 근처인데 거의 5차례 이제 PC방을 자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PC방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접촉되는 사람 193명에서 한 200명 사이 정도로 많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일 처음에는 그냥 칵테일 바 안에서 일어나는 단순 이제 접촉 그냥 뭐 집중 접촉이 일어났는 줄 알았는데 그 접촉의 대상이 지금 뭐 PC방 그다음에 특히 학원 이가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역 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확진자는 지금 현재까지는 5명이에요. 근데 그 경로를 보면은요. 해외 입국자 그리고 주점, PC방, 학원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위험한 곳들, 고위험한 지역들, 장소들이 다 망라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러면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중에 확진자들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역사회 감염, 특히 집단 발병이 가장 안 좋은 형태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이제 해외에서 원인이 될 만한 사람 들어왔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여러 집단에서의 지금 노출자들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만약에 집단 발병 또 거기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환자가 만약에 빨리 확인 안 돼서 다른데 특히 뭐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만약에 집단 발병을 일으키면 정말 대규모 발병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리를 빨리 끊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지역사회 감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온 것들 말고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교회, 종교시설인데 이번 주말이 또 부활절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금 부활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우려가 가장 되고 큰 어떤 명절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두 개를 제일 걱정하는 총선 거의 2천만 명이 이동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활절을 만약에 예배를 정말 그냥 현장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거의 1,000만 명 이동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코로나 상황 이후에 가장 많은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예, 가장 위기 상황이라서 그리고 사실 이게 했다 그래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고 난 다음에 1, 2주 있다 나타나니까 저희가 오히려 이제 뭐 생활 방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려는 시점하고 묶이면서 갑자기 많은 환자가 발생해 버리면 정말 이두저도 어떻게 못하는 상황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 그다음에 다 총선까지를 어떻게 얼마나 잘 지내느냐가 어쩌면 앞으로 우리의 1, 2주 이후의 삶의 방향을 달라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생활 방역이 만약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뉴노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활 자체가 다 바뀌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들고요. 그게 뭐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만.